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썰의 강지영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손톱만한 요 해충 바로 빈대. 빈대 관련 소식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해충, 빈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충 방역업체 잡아들음의 유병찬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시작 전에 살짝 여쭤봤어요. 요즘 신고하는 분들 문의하는 전화 많지 않냐 했더니 많은 분들이 놀란 마음에 전화를 하시지만 현장에 가보면 좀 빈대가 아닌 것도 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실제 문의 건수 대비해서 저희가 상담하면서 몇 가지 빈대 흔적이라든가 빈대가 나타낼 수 있는 증거들을 여쭤봤을 때 실제로 빈대가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사실 요즘에 갑자기 빈대를 본 적도 없는 세대들이 더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한동안. 근데 갑자기 빈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왠지 간지러운 거 같고 약간 생각하면 더 간지러운 것 같은 느낌 막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빈대 포비아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빈대에 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빈대가 돌아왔다. 빈대 갑툭튀. 이제 빈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40년 만에 등장했다고 하는 빈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방제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빈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2016년부터 방제 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미 그때부터 빈대 요청은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10년 이전부터 빈대 문제는 심각한 조짐이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2016년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빈대가 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신 거니까. 네, 빈대 때문에 물론 시작한 건 아니고요. 해충 방제. 해충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 이제 빈대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로 좀 많이 좀 늘어났는지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하루 기준으로는 하루에 4-5건 정도 되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실제로 빈대가 있어서 저희가 출장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경우는 한두 건 정도. 그래요? 네. 빈대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없다가 최근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네, 거고요. 원래 있었다는데 막 얘기 나오는 건 이제 해외 유입으로 좀 들어온 것이다. 네. 이런 거에 좀 많이 쏠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 그래도 하십니까? 많이 늘어난 거는. 네, 그렇죠. 일단 제가 그걸 판단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작업하는 경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그 근거들이 있는 게 저희가 작업하는 현장들이 공장의 기숙사라든가 네, 이런 위치들인 걸로 봐서는 그 부분들은 확실히 그 해외에서 일하시러 오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영향이 있을 수 네. 있다. 사실 그러면은 방역을 하실 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대 때문에 이거 해충 방역 업체를 하신 건 아니었으니까 네. 잡는 방법이 비슷합니까? 어때요? 해충에 따라서요. 네. 비슷한 것들도 있긴 한데 빈대하고 예를 들면 바퀴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선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일단 바퀴가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는 사실 실내 공간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깨끗해져서 실내에서 번식하는 종류의 바퀴는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바퀴가 문제가 되는 게 여름철부터 해서 초가을 정도까지 날씨가 온난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최근에 지금 가정에서 문제되는 바퀴들은 사실 바깥에서 대부분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그 바퀴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차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빈대는 그럼 어떻게 잡으세요? 빈대는 그거와 반대로 외부에서 야외 공간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와서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물건을 통해서 실내에서 실내로 옮겨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서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걸 통해서 빈대를 예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빈대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를 찾아내서 드러내서 그 빈대가 약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약품을 사용해서 없애야 됩니다. 혹시 이것도 알고 계세요? 일각에서는 바퀴벌레랑 빈대가 서로 같이 살진 않는다, 한 집에. 네. 그래서 바퀴벌레가 있으면 빈대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맞는 얘기라고 보세요? 근데 저희는 바퀴도 있고 빈대도 같이 있는 집들을 워낙에 많이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건 틀린 얘기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일말의 희망 아니었을까요? 바퀴벌레 봤으니까 네. 빈대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긴 하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은 네. 돌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좀 조사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띄워주세요. 자, 빈대가 사는 곳.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빈대가.
저 사진을 좀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사진 좀 띄워보면서 좀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네. 빈대입니까? 아, 빈대가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대부분 빈대 배설물 흔적이에요. 아, 네. 그래요? 이게 반대래. 빈대 배설물 자국이에요? 네. 이거 그렇게 사실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잘 못 알아보겠거든요. 약간 아, 페인트 네. 튀긴 건가? 네, 사인펜으로 찍어놓은 것 같이 네, 약간 보시기도 그렇게 하죠. 보여요. 네, 네. 네. 곰팡이 폈거나. 아, 헉, 또 사진이 있다고 해요? 아, 네, 이렇게 보면 조금 곰팡이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아, 이게 침구류에 있는 빈대의 배설물 자국. 네, 네. 아, 또 있다고 해요? 네, 이거는 벽지. 빈대가 좁은 틈에 끼어 들어가서 서식을 하니까요. 아, 지금 서식지 주변에 빈대 배설물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펜으로 찍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곰팡이 같기도 해서 이게 네. 빈대 배설물인 걸 알고 나면 저게 좀 저렇게 달라 보일 수 있겠는데 네, 네. 좀 의외이긴 합니다. 사진 또 있어요? 네, 오. 네, 비슷한 사진들입니다. 아, 이렇게 검은색 뭔가 이렇게 막 스팟이 막 찍혀 있으면 빈대의 배설물이라고 의심해 볼 만한. 네, 의심해 볼 수 있긴 한데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네,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런 모습을 보시기는 쉽지 않죠. 그럼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찾기가? 네, 네.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빈대가 어디에서 발생을 좀 주로 하고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발견을 하시는지 현장 가시면. 빈대가 발생하는 업종 말씀이실까요? 뭐 업종도 괜찮고요. 설명해 아. 주기 좋으신 편으로. 네, 일단 빈대가 저희 이제 요청받는 건수 중에 제일 많은 건 가정집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숙박시설들, 그리고 이제 고시원, 그리고 공장의 기숙사 정도입니다. 빈대가 특히 이제 좋아하는 환경, 많이 발견하시는 네. 그런 곳이 어딘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빈대 모든 해충이 마찬가지인데요. 먹이가 있는 곳 주변에 서식을 해요. 근데 빈대의 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거나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 중에서 그 안에서 좁고 깊숙한 틈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침대 프레임이라든가 매트리스 솔기의 틈새 그리고 이제 몰딩이나 천장 몰딩이라든가 아니면 콘센트 틈새 같은 부분들이죠. 지금 화면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아, 네. 저게 빈대래요, 여러분. 네, 맞아요. 근데 빈대가 한 마리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때로 몰려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피를 많이 빨아먹어야 돼가지고 좀 무리로 다닌다고 들었어요. 네, 무리를 굳이 일부러 짓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 자는 곳 주변에 대부분 대다수 서식을 하니까 그리고 자주 빨기도 하고요. 흡혈을 자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워낙에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빈대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빈대 방제 방법은 저희가 하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살충제 저항성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현장 가서 빈대를 많이 채집을 해왔어요. 채집을 해와서 네. 저희가 피레스로이드 저항성 있다고 하는 피레스로이드라든가 신규로 도입한다고 했던 네오니코티노이드 같은 살충제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빈대가 약품에 직접 빈대에게 분무를 했을 때 결국은 빈대가 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성이 물론 그 빈대가 특별히 저항성이 없었던 가능성도 있긴 하죠. 근데 저항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현장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빈대가 잘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빈대에게 약품이 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대의 서식지가 기본적으로 가구와 집기 같은 것들에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가려진 걸 치운다고 하더라도 빈대의 서식지가 좁고 깊숙한 틈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안쪽에 그냥 무작정 약품을 뿌려서는 빈대 있는 곳까지 약품이 들어가기 어렵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보통은 퇴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세요. 그럼 이제 네. 현장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막 배설물이 있고 여기가 지금 서식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거기다 약을 뿌리시고 얼마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자주 이렇게 좀 방역을 하는 건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퇴치하기 어렵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빈대의 서식지를 드러내고 틈새에 숨어 있는 빈대를 고압 스팀이라든가 고압 공기로 끄집어낸 다음에 약품을 처리해서 빈대를 없애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알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에서 추가적으로 빈대가 부화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화하는 시기가 열흘에서 보통 한 2주 정도를 잡으니까 저희가 1차 작업을 하고 열흘에서 2주 정도 기간 뒤에 2차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번식력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릅니다. 네, 그렇죠. 오. 네. 자, 빈대 조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규조토 방역. 이거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규조토 방역? 네, 그러니까 규조토라는 게 그 빈대 몸에 묻게 되면 빈대 껍질에 흠집을 내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말라서 죽게 만드는 그 성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쨌든 가루로 돼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 가루를 집 안에 생활하는 공간에 뿌렸을 때 너무 가루로 돼 있으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지나다니다 보면 그 먼지가 날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게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네, 있다고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이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물리적으로 빈대의 몸에 흠집을 내서 체액을 빼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저항성이라든가 내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군요. 네, 네. 빈대 활동 시간이 이제 저는 거의 새벽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빈대가 가장 많이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간대로 따지면은 새벽 3시부터 대략 한 5시 정도에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활동을 해요. 빈대가 근데 실내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모기처럼 이렇게 좀 추위에 약해서 겨울에 네. 더 활동하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 사실 실내에서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저는 또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빈대가 야외에서 서식을 한다고 하면 야외 공간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해충이 서식하기가 힘든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 빈대는 물건을 통해서 실내에서 실내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겨울 계절적인 변화 때문에 빈대가 처리될 가능성이 없죠. 네. 빈대는 더러운 집이든 깨끗한 집이든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막 약간 속담에도 빈대처럼 그런다라는 비유를 쓸 때 뭐 상대가 돈이 많든 돈이 없든 항상 빌붙는다고 해가지고 빈대라 부른 거라고 네. 해서 네, 네. 그런 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는 그런 비유다.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조상님들이 되게 지혜로우셨던 거죠. 네. 네. 정말 이런 빈대 같은 빈대. 정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볼게요. 빈대 잡아라.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참 동안 얘기하고 있는 빈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파리채로 때려도 죽지 않아요? 네, 사실 때리는데 어떻게 안 죽죠? 그 빈대 직접 보시면 네.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낙엽 같은 모양이에요. 두께도 굉장히 얇고 그래서 바닥에 놨을 때 파리채로 그걸 때리셔도 바닥과 파리채 사이에 그러니까 공간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사이에 껴서 그냥 그걸로 때려서 빈대를 죽일 정도로 세게 때리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 책으로 내려치는 건 죽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책으로 내려치는 거. 이렇게 네. 두꺼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두꺼운 책 같은 걸 확 내려치면 모기도 그냥 확 깔려 죽거든요. 네. 책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책으로도 네, 죽일 그 수 생각은 있다. 못했는데. 네. 네. 방해업주 대표께서 책으로 잡는 거 생각 못했는데 기발하다. 네, 기발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책 말고도 빈대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가정에서 일단 빈대를 잡으시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빈대를 뭐 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빨아들여서 소수의 개체를 제거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대의 흔적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물리고 나서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대가 어느 정도 많아져서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 눈에 띌 정도가 됐을 때 요청을 주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사실 처리를 하려면 살충제를 사용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살충제를 쓰긴 쓰되 중요한 게 살충제가 빈대에게 닿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려면 빈대가 서식하고 있는 위치들을 가리고 있는 가구라든가 집기 같은 것들을 일단은 드러내서 드러내고. 공간 중앙으로 모으고 그러고 나서도 몰딩 틈이라든가 이런 위치들은 워낙에 깊숙하고 좁기 때문에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빈대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온 고압의 스팀이라든가 고압의 뭐 공기를 사용을 하지만 근데 그 일반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살충제를 어쨌든 그 위치에 최대한 흥건하게 축축하게 뿌려주셔서 빈대의 서식지 안쪽까지 약품이 최대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빈대를 잡은 방법들을 이렇게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네.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막 드라이기로 좀 이렇게 쐬라. 아, 네. 뭐 스팀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해라. 네, 이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쨌든 효과는 있을까요? 네, 당연히 빈대는 열에 약하니까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매트리스라든가 침구처럼 그 조금만 이렇게 뒤집어서 그 증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치들이라면 괜찮지만? 충분히 효과를 보실 텐데 아, 문제는 아까 뭐 몰딩 틈이라든가 조금 더 깊숙한 위치들 아까 사진에서도 보였었는데 빈대에 서식하는 위치가 굉장히 깊숙한 위치까지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 안쪽까지 증기를 쏘였을 때 그 증기가 처음에 나올 때 온도 대비해서 안쪽까지 들어갔을 때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네. 그 차이에 의해서 빈도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선생님 말 들으면서 옆에 빈대 그림이 뜨는데 제 표정이 이렇게 네, 저도 모르게 굉장히 안 일그러지죠. 좋으시네요. 네, 죄송해요.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네. 저 조그만 게 얼마나 이렇게 몸을 물면 간지러울까 이런 생각하면 막 간지러운 것 같아요. 막 전 지금. 네, 대부분 많이 그런 얘기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증상이 있는 게 빈대를 한 번씩 경험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빈대가 없더라도 괜히 뭐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으세요. 받으실 것 같아요. 자꾸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아니, 저는 지금 본 적도 없는 빈대인데 화면으로만 봐도 간지러운데 막 네. 기어오르는 것 같고. 실제로 물려보시면 더 그게 충격이 크시죠.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네. 자, 이쯤에서 저도 저희가 잡으시면서도 근데 혹시라도 이제 네. 불안하실 것 같아요. 잡으면서 혹시 얘가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 올라와서 타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그런 생각을 매번 작업 현장 갈 때마다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을 입고요. 장갑 착용하고 그리고 뭐 장화도 따로 신고 해서 아예 완전히 밀폐한 채로 들어가는 게 됩니다. 네. 여러분 빈대의 먹이는 사람 피예요. 모기처럼. 모기보다 5배에서 7배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네. 징그러워. 자, 이쯤에서 저희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빈대의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비롯됐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4글자예요. 4글자니까 남겨주신 분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지 갔을 때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면 침대를 좀 많이 주변을 살펴보면 됩니까? 어디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빈대 아까 서식지 말씀드린 대로 네. 어쨌든 사람이 자는 곳 주변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좁고 깊숙한 틈새, 그러니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매트리스 솔기 쪽이라든가 아니면 침대 프레임 쪽,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몰딩 처리돼 있는 부분의 틈새, 아니면 천장에 몰딩 처리돼 있는 틈새들, 그리고 콘센트 주변에도 틈새가 있을 수 있고 콘센트 자체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쪽에 틈새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하면 그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목록 안에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변의 침대, 그리고 말씀하신 콘센트 이런 네.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 겨울철 실내 해충, 바퀴벌레 진드기 이런 거 방지하는 방법도 좀 깨알같이 몇 개 주시겠습니까? 깨알같죠. 네. 네. 일단은 겨울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야외에서 들어오는 종류의 해충들은 없어지죠. 야외에서 서식하는 것들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없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큰 바퀴벌레라든가 아니면 꼽등이라든가 다리가 많은 그리마 같은 것들. 네. 네. 예. 표정이 안 좋죠. 네. 죄송해요. 많이 안 좋으시죠. 표정 관리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인데 그런 네. 거는 겨울철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서식하는 거, 그러니까 꾸준히 서식하는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바퀴벌레. 실내에서 서식하는 종류의 작은 바퀴벌레들이 있고 개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사람이 같이 먹는 음식물을 먹거든요. 네. 그걸 먹이로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먹이가 될 수 있는 음식물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런 해충들이 대부분 서식하는데 중요한 게 또 물인데 그래서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쪽에 만약에 혹시라도 해충이 지금 집안에 있다고 하시면 싱크대라든가 화장실 쪽에 물기를 최대한 없애서 그 해충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줄여주시면 조금 더 빨리 없어지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것도 네. 있군요. 네, 네. 바퀴벌레랑 개미랑 같이 못 산다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같이 사는 경우도 항상 다 있네요? 있고요. 예. 이게 약간 여러분 잘못된 믿음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빈대와 바퀴벌레도 바퀴벌레는 다 같이 사는군요. 그냥 공존하는군요. 네, 친화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끈질긴 녀석. 네. 바퀴벌레 같은 바퀴벌레. 네. 대단합니다. 정답자 나왔다고 해요. 네, JJ님. 자, 정답은 뭐죠? 정답 배드버그입니다. 네, 배드버그. BED예요, 여러분. 나쁜 해충 아니고 배드, 침대. 죄송합니다. 네, 다 알고 계신데 한번 해봤어요. 네.
자, 저희가 댓글 들어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빈대의 천적이 누구냐? 이런 거 있는데 빈대 천적도 있습니까? 빈대의 천적이요. 네. 일단은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곤충을 잡아먹는 종류의 해충이면 빈대의 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아까 돈벌레라고 보통 부르시는 다리 많은 그리마인데, 그쵸. 그래서 그 해충을 잡을 때 방제법 중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제가 있고 화학적인 방제가 있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적을 이용해서 잡는 게 생물학적 방제인데 그러면 천적을 말 그대로 푸는 거죠. 네. 공간에다. 네. 그러면 빈대는 잡되 그리마가 이렇게 그 돈벌레가 집안에서 번식하는 이런 상황이 되시겠죠. 근데 그리마는 돈벌레가 사람을 물던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건 좀 곤란한데? 네네. 키워볼까? 그럼 살짝? 돈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또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벌레 보면은 돈 많이 번다. 돈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옛날 사람이라 제가 약간. 한 마리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전 아, 벌레 네. 정말 다리 많은 건 정말 네. 그렇죠? 키우십니까? 갖고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까? 싫습니다. 네. 택배 상자 안에 있을까 봐 밖에서 택배 뜯고 들어오는데 진짜 그런 일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사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군요. 근데 거의 극히 드물어서 이거를 택배를 받는 것조차 공포를 가지실 정도인가 싶긴 합니다. 그 네, 정도까지는 네. 아니다. 네. 춥게 살아야 하나? 춥게 살면 괜찮냐라고 질문 주셨어요. 얼마나 춥게 사실 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교양학당님, 요분 얼마나 춥게 사실 건지 뭐, 계획 알려주시면 영화로 저희가 사실 건지 어떻게 사실 영하 0도일지 영하로 내려가실 건지 네. 선택해 주시면 네, 저희가 네. 거기에 맞는 답변 드릴게요. 네, 그걸 알아야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네. 얼마나 춥겠는지 네. 상대마다 다른 거니까. 아까 그 천적이 누구냐 했더니 누가 책이라고. 네. 책이라는 벌레가 생겼습니까? 책벌레, 책벌레 있죠? 책벌레가 실제로 네.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네. 책벌레들에겐. 우띠여로님이 사람 피만 먹습니까? 동물 피도 먹는데 근데 보통 사람이랑 같이 사는 빈대들은 사람 피를 더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사람 피가 더 네. 좋군요. 아까 그 춥게 살면 됩니까?라고 질문 주신 분이 실내 온도 15도 정도면 괜찮냐? 15도요? 15도는 사실 빈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춥게. 더 추면은 근데 저분이 더 좀 내리세요, 위험하실 것 더. 같은데요. 그냥 껴입으시고 더 내리세요. 껴입으시고요. 네, 어디까지 갈 수 네. 있는지 한번 남겨주시면 뭐 방송 중에 들어오면 바로 또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치가 될지 말지 저분이 어느 정도까지 견디실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추운 거는 정말 싫어하니까 뭐 남극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극적인 곳에는 없겠네요. 이런 빈대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 네, 극지방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그 정도 일단 극지방의 외부 공간에서는 당연히 못 살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에는 밖에서 당연히 살 수가 없죠. 근데 15도 정도는 약간 활동이 저하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살 수 있고 오히려 온도가 조금 저 정도가 되면 더 오래 살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대사 활동이 좀 천천히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활동을 줄이니까. 네, 네. 교양학단님 어떡해요? 15도 안 된다고. 15도 더 위험합니다. 근데 네. 영하까지 가면 본인이 먼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빈대에 대한 얘기 좀 사실 뭐 돌아다니는 썰 같은 것도 한번 여쭤봤는데 좀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어디를 좀 체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팁을 얻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빈대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